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는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직이 바르게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노동부를 보면서 노동부에 없는 것 세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혹시 차관님 짐작이 안 가시죠? 예. 네. 첫날 질의했던 기재부의 식민 통치로 인한 예산 편성의 자유, 둘째 날 질의한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전담 부재, 셋째 날 질의한 국가연구개발 전담 부서 및 관련 법령입니다. 이 하나하나 노동부에 꼭 필요한 것들인데 정작 노동부가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 본 의원은 10일 국감에서 당시 차관께 기재부 입맛에 맞게 노동부 예산이 휘둘리는 것은 불공정한 상태로 12년간 이어진 기재부의 노동부 식민 통치의 원인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 자리에 기재부에서 파견 국장이 앉아서 기재부 시각에서 노동부 예산을 재단하고 있기에 예산 편성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였어요. 영상 한번 다시 보시죠. 기재부의 노동부 식민 통치다. 그다음에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 파견 나온 국장이 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재부에 국장급 자리 한 자리를 뺏긴 것이죠. 더군다나 기조실은 부처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실장이 공석이다 보니 아무래도 결제 라인이 길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책기획관 자리가 당연히 기재부 자리로 인식되기 시작됐어요. 이미 고용부 예산집행 및 결산 업무가 기재부의 통제하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다시 고용부가 맡는다고 해도 현재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언론 인터뷰였고요. 보신 것처럼 차관님의 인식과 현실의 괴리가 좀 있습니다. 장관을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부처를 이끌어야 하는 차관까지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보시죠.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게 고용노동부와 기재부 간에 인사교류를 신청할 때 제출한 공문입니다. 기재부, 노동부 모두 부의사관을 교류한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기재부가 국장을 올려서 보내죠. 명백한 편법이에요. 타부처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기재부가 힘없는 노동부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인사형식처 답변에서도 보듯 통상적으로 유사 계급 간의 인사교류가 일반적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양기관이 상호 합의를 해야만 현재와 같은 기형적 인사가 가능합니다. 답변을 보면 인사혁신처도 현 상황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공공기관의 평가 그리고 예산권을 독점하고 있는 기재부는 2014년 그리고 2017년에도 공공기관에서 인원을 편법으로 파견받다가 적발이 된 적이 있어요. 이것도 뭐 또 다른 의미의 불법 파견 같은 거잖아요. 기재부 운영지원과는 이러한 비정상적 인사기류에 대해서 노동부가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가 노동부를 상대로 갑질을 하는 지금의 상황은 흡사 1905년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식민지로 만든 을사늑약과 같다고 봅니다. 이제는 노동부가 기재부의 감시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예산을 스스로 수립하는 것이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양기관에서 합의하는 경우에만 현재와 같은 기형적 인사교류가 가능한 이 상황에 대해서 차관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가지고 식민 통치다. 네.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2024년도 정부 간의 관계에서 다음 페이지 한번 PPT 보시겠어요? 이 환노위에서 의결해서 보낸 질의에 대한 노동부 답변은 인사교류 직급 불균형 해소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둘째, 노동자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전담 부서가 없어요. 본 의원 이번 국감에서 노동자 감시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시를 했습니다. HD 현대의 안면 인식기, 삼성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웹캠 감시 등 기업에서 인권 침해와 노동자 감시가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더니 답변에 HD 현대 상황만 적혀 있고 개선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유를 확인해 보니 현재 노동부 내에서 노동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대요. 이 문제는 비단 HD현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아마존 그리고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안전관리와 기밀 유출 방지와 같은 사업장 감시 명분으로 노동자 감시와 통제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인격권, 행복 추구권,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되는데 노동부에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계속해서 증가할 이 문제에 대한 대비가 아예 없는 셈입니다. 개인정보 침해로 노사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현장 지도를 한다고 해요. 지방간서가 지도를 하려고 해도 정책 방향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안전도 자율에 맡기더니 감시도 자율에 맡기는 건가요? 그럼 노동부는 뭘 하죠?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 기준조차 없어 보입니다. 셋째, 국가연구개발 전담부서와 관련 법령이 없어요.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예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 조사가 가능한 범위를 중상해 재해까지 넓히고 예방용 통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정책 추진과 동시에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죠. 산재 예방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 노동부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답이 왔어요. 지금 노동부에는 국가 R&D와 관련된 예산, 법령, 연구기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2년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했다며 중대재해를 대단히 줄일 수 있을 것처럼 홍보를 했었었죠. 하지만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법령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만일 노동부가 산업안전과 예방에 대한 의지가 더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중대재해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 개발은 뒤로 미룬 채 사업주들에게 돈도 주고 점검도 맡기고 평가도 다 맡겨버리고 본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전가한 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5년간 부처별 정부 R&D 예산을 봤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심지어 기재부도 정부 연구 개발 사업을 하는데 정작 노동부는 없습니다. 2024년 정부 연구 개발 예산 현황 분석 보고서상에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 현황을 보더라도 노동부와 관련된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부가 금과 옥조처럼 외치는 산업재해 예방이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매년 중상해 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예방정책이 실행으로 이어지기 힘든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하죠.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구체적 실행 그리고 개선 방안 있으시면 마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대부분의 첫 번째 기재부의 관계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라면 그러면 우리나라 전 부처가 기재부의 통제 하에서 각 부처 장관의 역할 없이 기재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식민통치라는 겁니까? 직원들이 인터뷰한 거는 특정 신문에서 박스 기사 칼럼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마치 노동부 전체가 일반화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예산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잘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 노동부에 있는 열 몇 명, 20몇 명의 국장이 각각 관할된 업무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담당 국장이 본인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바꾸고 있다, 바뀌었다라는 증명이 된다면 의원님의 말씀에 조금 동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니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실국이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데 그걸 어떤 특정 국장 한 사람이 모든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식민통치다, 휘둘린다, 기재부 통제하에 있다, 감시에 있다 이런 말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기구가 있어야만이 그 업무를 담당하느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근로기준국, 노동개혁국, 그다음에 노정국 자체가 사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다 관할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정부 부처로서도 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가 필요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 방향성 잃고 제대로 못한다는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군가가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감시, 노동 감시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러면 이거 없었던 업무인데 당신 가만히 하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